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알파웨이브, 리벨리온, 텐스토렌트가 말하는 삼성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의 칩 유치 전략이 메이저 팹리스 칩 유치에서 스타트업 칩 유치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전략이 바뀌었다는 취지로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AI 시장 급성장을 맞아서 스타트업의 칩 설계 시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음을 염두에 둔 논평이었는데요. 신생 팹리스 입장에서는 저렴한 제조 단가 등 자신의 여러 페이버를 주는 파운드리가 낮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스타트업에게는 삼성이 메이저 팹리스의 물량대게 바쁜 TSMC보다 더 나은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취지였는데요. 오늘 이 얘기를 다시 꺼내는 이유는 그 알파웨이브, 리벨리온, 텐스토렌트와 같이 삼성 파운드리에 자신의 칩을 맡긴 팹리스들이 최근 반도체 전문지 이타임스의 파운드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논평을 했습니다. 이런 점을 곰곰이 짚어보면 칩 시장의 달라진 환경, 그리고 팹리스들이 TSMC, 삼성, 인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런저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삼성 파운드리와 협력하는 이들 세 개 팹리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알파웨이브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도체 IP 업체입니다. 반도체 설계 자산 업체인데요. 이 삼성의 경우는 알파웨이브와의 파트너십을 현재 가장 최선단 노드라고 하는 3나노까지 확대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의 반도체 IP 포트폴리오는 팹리스가 위탁 생산할 파운드리를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팹리스가 반도체를 설계할 때 자체 IP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시놉시스, ARM, 그 알파웨이브와 같은 전문 IP 업체의 IP를 활용하는 것이죠. 이 팹리스로서는 자신들이 사용하는 다양한 IP를 보유한 파운드리를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알파웨이브 등 그 IP 업체와의 동맹을 통해서 TSMC의 압도적인 IP 보류량을 따라잡는 게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알파웨이브는 삼성 파운드리의 핵심 파트너로서 5나노부터 4나노, 3나노까지 여러 공정에 걸쳐 협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벨리온은 한국 업체입니다. AI 기술력 검증대회인 그 ML퍼프에서 AI 칩 아톰으로 엔비디아와 퀄컴을 따돌린 기대주인데요. 이 아톰 같은 경우는 퀄컴과 엔비디아의 동급 칩보다 세대가량 빠른 처리 속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만큼 AI 분야에서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기술업체가 바로 리벨리온입니다. 이 리벨리온 같은 경우는 자신의 첫 칩인 그 7나노 테스트 칩을 생산할 때만 해도 TSMC를 사용했는데요. 5나노에서는 삼성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이 텐스토렌트는 이 반도체 구루로 통하는 짐 켈러가 이끄는 캐나다 스타트업입니다. 이 4나노 데이터 센터용 칩을 최근 삼성에 맡겼죠. 이 텐스토렌트 칩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 중 하나는 리스크5 기반 칩이란 점 때문입니다. 리스크5 기반 칩은 ARM 칩과 비교해서 칩 면적이 작고 소비 전력도 적습니다. 이 때문에 생산 단가나 유지 비용이 훨씬 적은 것이죠. 이 짐 켈러는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리스크5 칩이 대거 데이터 센터에 장착될 것이고, 특히 과학 분야와 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 이 리스크5 기반 칩 도입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들 세계 스타트업이 삼성에 대해서 평가한 이런저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리벨리온은 삼성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습니다. 리벨리온의 CTO는 삼성이 5나노, 4나노에서 이전과 달리 훨씬 나은 상황에 진입했지만 고객 확보, 그 팹리스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5나노, 4나노에서 처음에는 TSMC의 수율 등에서 완전히 밀린 삼성이지만 최근에는 급격한 수율 개선으로 좋은 위치에 올라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칩 수주로 홍보할 기회를 삼성이 못 잡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벨리온과 같은 스타트업들이 삼성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리벨리온과 같은 전도 유망한 스타트업의 칩 제조를 통해서 4나노, 5나노에서 삼성이 과거의 삼성이 아님을 홍보할 기회를 잡고, 스타트업은 TSMC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뛰어난 제조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칩을 제공받는 기회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타트업과 파운드리 삼성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취지의 얘기는 이 텐스토렌트도 했는데요. 이 텐스토렌트는 삼성의 4나노를 선택한 이유는 삼성이 최대 경쟁사인 TSMC로부터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보다 매력적인 가격을 제시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특히 3나노 대신 4나노를 선택한 이유도 곁들였는데요.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삼성은 4나노 공정을 안정화시켰지만 3나노의 경우는 핀펫이 아니라 나노시트를 활용하는 게이트-올-어라운드 공정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수율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 3나노를 통해서 칩을 설계할 수도 있지만 3나노 공정을 활용할 경우 삼성의 낮은 수율 등으로 칩 제작 단가가 크게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4나노를 선택했다는 뉘앙스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분석 매체인 세미 애널리시스의 딜런 파텔 수석 애널리스트의 언급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파텔 애널리스트는 삼성의 4나노가 급격히 개선되긴 했지만 그래도 TSMC의 5나노보다 트랜지스터 밀도가 낮다고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트랜지스터 구조를 게이트-올-어라운드로 바꾼 3나노를 가장 먼저 적용했지만 이 팹리스에게는 삼성의 3나노는 너무 급격한 도약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고도 짚었습니다. 핀펫에서 나노시트로 바꾸는 기술 자체가 너무 어려운 기술이라는 게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TSMC, 인텔 같은 경우는 2나노부터 핀펫에서 나노시트로 교체하게 되는데 이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삼성에 비해서 기술 적용이 늦는 데 따른 기회비용도 크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을 응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북한 평가일 수 있는데요. 실제 결과가 어떨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간 2나노에서 TSMC를 제낄 것이라고 공언해 왔었는데요. 그 이유 중 가장 큰 하나가 게이트-올-어라운드를 3나노부터 적용했기 때문에 2나노에서 수율 안정화 가능한 반면 TSMC와 인텔은 2나노부터 게이트-올-어라운드로 공정을 바꾸기 때문에 수율 안정화에 골치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게 주요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미 애널리시스의 평가는 다른 것이죠. 딜렌 파털 수석 애널리스트는 3나노에서 게이트-올-어라운드를 적용한 것은 너무 급격한 도약이란 평가를 고객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원래 변화가 폭발하는 산업의 스타트업이 붐비는 법입니다. 칩 분야에서도 AI가 변화를 추동하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내려면 도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AI 시장은 현재 골리앗들이 점령하고 있지만 이 골리앗에는 엔비디아, AMD 같은 기업들이 되겠죠. 초기 시장의 구조일 뿐 아직은 성장 잠재력에 비해 무주공산에 가까운 이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예단이 쉽지 않습니다. AI 칩 시장이 커지면서 군소 고객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 이는 파운드리에서도 골리앗 TSMC에 도전하는 다윗 삼성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삼성으로서는 이들 신생 칩 설계 업체와 거래 관계를 트면서 보수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이들을 충성도 높은 고객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로 만들 여지도 있습니다. 다윗과의 연합 전선으로 골리앗 전선의 균열을 깨하는 전술로 삼성이 TSMC를 추격할 수 있을지 삼성의 고객 유치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